안녕하세요, 닥터존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흔히들 많이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상지질혈증을 앓게 되면 당연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타틴이라는 약을 일반적으로 좀 복용을 하게 되고요. 정말 많이 흔한 질병이라 저희 병원에서도 스타틴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스타틴 약에 대해서는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은 약을 먹으면 이게 안 좋대더라, 저게 안 좋대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약 먹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스타틴 약을 복용하게 되면 몸에 근육통이 생긴다거나 간 수치가 올라가고 때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코엔자임 Q10이라는 우리 몸의 항산화 물질들을 생산하는 걸 저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세포질의 구성성분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몸의 담즙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자꾸 낮추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먹는 거는 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을 끊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약을 끊으시면은 위험할 수 있다. 대신 약을 안 먹어도 되는 몸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든 다음에 끊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약을 안 먹어도 되는 몸? 그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유튜브에 찾아봐도 이상지질혈증이 있을 때 약을 안 먹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다 보면은 그렇게 틀린 얘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자세히 알려주는 설명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상지질혈증을 좋아지게 하는 수많은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해가 가야 우리가 제대로 그 원칙에 맞춰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왜 고지혈증이 생기는지에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동맥경화 기전 시간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백지의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그림도 못 그리고 글씨도 잘 못 쓰지만 정감 있게 써드리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대사가 복잡하고 쉽진 않지만 최대한 간단히 핵심만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쉽게 어려운 말 안 쓰고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얘기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보통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기준으로 LDL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전 동맥경화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혈관 내 손상에 자리 잡아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했죠.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다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LDL을 낮춰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LDL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점을 알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입이 있고 여기 소화관이 있습니다. 아주 잘 그렸죠? 입을 통해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요. 음식을 통해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음식은 수와 효소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다 분해를 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분해를 하죠. 일단 우리 여기서 지방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해보면 아주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장 내에서 이 들어온 지방이 장 세포들, 여기 있는 세포들이 이 지방을 우리 몸에서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중성지방이라는 걸로 만듭니다. 중성지방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도 부릅니다. 이걸 우리 간단하게 그냥 TG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장내 세포에서 만들어진 중성지방은 림프관을 통해서 킬로마이크론이라는 형태로 킬로마이크론 이런 거 좀 복잡하니까 그냥 TG로 이야기할게요. 이 TG는 림프관을 통해 혈액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우리 몸의 지방세포와 근육세포 이 지방세포와 근육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면 이 TG를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지방과 근육세포에 다 들어가게 됐는데도 이 녀석들은 우리 몸의 혈관들을 떠돌아다니다가 어디 갈 데 없나 하다가 우리 몸에 이게 뭘까요? 간. 이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분해돼서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또 분해되면서 생긴 지방산들은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다 분해했다가 굉장히 여러 곳에 쓰입니다. 우리 몸에 세포막을 만들기도 하고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 담즙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분해했던 T질을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은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VLDL이란 물질을 만들어서 다시 또 방출합니다. VLDL.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한 LDL 앞에 V가 붙었네요. 아무튼 간은 참 바쁘겠죠. 부셨다가 또 만들었다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럼 이 VLDL이라는 것은 뭐냐? 이 안에 TG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인지질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그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건 뭐에 쓰는 건데 간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안에 지금 TG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TG를 다시 근육이나 지방세포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TG가 다 빠지고 나면 빈 버스가 됐죠.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LDL이라고 부릅니다. 이 승객이 없어진 버스가 할 일 없이 돌아다니다가 이 손상된 혈관이 다친 곳에 침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안 좋은 혈관을 만나지 않은 LDL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시 또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해되고 또다시 뭔가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거죠. 지금까지가 그래도 간단히 만나본 지방의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 기전을 이해해야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할 수 있나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스타틴은 어디에 작용하는 걸까요? 아까 중성지방이 분해된 다음에 다시 만들어질 때 여기 콜레스테롤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때 HMG 코엔자임 환원효소,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냥 효소라고 할게요. 이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스타틴이요. 그럼 콜레스테롤이 덜 만들어지겠죠? 콜레스테롤이 덜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아까 VLD를 만드는 재료 중에 콜레스테롤도 있었죠. 이 VLDL이란 버스의 구성 요소가 빠져버리니까 이 버스가 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세포막이나 호르몬이나 담즙 이런 것들도 다 못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 없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지금 기본적인 흐름을 봤는데 이제 슬슬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유입되는 TG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입에서 먹는 지방이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승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겠죠. 그럼 당연히 버스도 늘어나게 되고 LDL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승객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아까 승객들은 여기서 다 근육과 지방으로 간다고 했는데 지방이 계속 늘면 우리 몸은 점점 뚱뚱해지겠죠. 비만해지는 거예요. 비만해지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간다고 예전에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당뇨 시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슐린 저항성이란 당이 있으면은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고 당을 그 안에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 문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죠. 즉 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리고 인슐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인슐린은 간에서도 작용을 해요. 간도 당을 못 올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간이 하는 일이 당을 생성하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간한테 지금 혈당 내려야 되니까 너는 당을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못 알아듣고 당을 자꾸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아까 세포문을 못 따고 들어가서 당이 올라가, 그리고 간이 또 당을 만들어서 혈당이 올라가, 이중으로 올라가니까 혈중당이 막 상승할 거예요. 그럼 정신없이 당을 만들어내던 간이 이거 당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 안 되겠어, 이 당을
지방으로 바꿔 라고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이제 지방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을 만들어내게 되죠. 중성지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다시 또 승객이 늘어나게 되고 버스가 늘어나고, 버스가 늘어나면 다시 또 LDL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승객들이 지방세포 안을 자꾸 채우다 보면은 지방세포도 배불러 하면서 넣다가 유리지방산을 내놓게 됩니다. 이 유리지방산은 어떻게 되냐? 다시 또 돌다가 간으로 들어가서 중성지방을 만드는, 피지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승객이 늘어나겠죠. 이거 정말 악순환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나요? 승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승객, 즉 TG라는 것을 줄이게 되면 VLDL, 이 버스도 줄어들게 되고, 버스가 줄어들게 되고, LDL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려면 중성지방과 당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지방식이나 고탄수화물, 얘네들을 섭취를 가능한 한 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탄수화물, 저지방식이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슐린 저항성도 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건 역시 혈당을 낮춰야 되면서 비만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체중을 줄여야겠죠. 그리고 지난번 당뇨 전 단계 시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려면 근육의 양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이 들어갈 수 있는 창구가 많아져서 저항성을 줄일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중성지방을 줄이다 보면 당연히 버스들도 운행이 줄고, 그러다 보면은 LDL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더 있어요. 아까 기존에서 중성지방이 분해돼서 콜레스테롤 그리고 담즙을 만든다고 했었죠. 그거 기억하시나요? 담즙은 우리 소화효소에 작용을 하니 이게 담낭에서 장 쪽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쪽 공간들은 우리 몸 밖이에요. 사실 장 속은 우리 몸 안이 아니거든요. 입부터 항문까지는 뻥 뚫린 외부 공간입니다. 아무튼 이 몸 밖에서 소화를 다 돕고 이 장에서 다시 흡수돼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거든요. 얘네들을 못 들어오게 되면은 이 담즙 자체가 다시 이 중성지방을 만드는 재료가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담즙을 흡수 못하게 할까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장관 내에 있는 담즙들과 흡착을 해서 재흡수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변비도 안 생기고 빨리 배출되게 되니까 흡수할 시간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잘 보충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LDL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인 겁니다.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저지방식이, 저탄수화물식이, 그리고 채소를 왜 많이 먹으라고 하는지, 그리고 운동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가시나요? 이런 기본적인 식습관이 바로 LDL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근데 정말 지키기는 쉽진 않죠. 어려운 방법인가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식습관을 지키셔서 LDL을 떨어뜨릴 수 있는 몸을 만들고, 담당 주치의와 이야기를 해봐서 약을 줄이거나 끊어볼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반드시 재검을 해봐서 실제적으로 많이 떨어졌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정상치가 됐다 하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다시 올라가진 않는지 늘 확인해봐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서는 유전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만으로 절대 교정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지금 말씀드린 원리에 의해서 생활 습관들을 교정을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야 그나마 약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존이었습니다.